적금 항목 없어서 감사해요. 적금 항목을 구성하는 두 번째 내용 없어서 감사를 살펴볼게요. 다다익선 과연 그럴까? 대부분 우리는 뭔가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깁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돈과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너무 많은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친구들 모임에 불려나가 데이트할 시간이 없는 남친. 마음에 들까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도 있듯 대가족은 가족 간의 갈등도 그만큼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어려서 명절이 참 싫었어요. 왜냐? 명절인데도 세배하고 용돈 받을 친척들이 별로 없어서요.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친척들이 없을까 했지만 성인이 되고서는 친척이 많은 게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 넌 언제 결혼하냐? 여태 놀고 있으면 취업은 언제 하냐는 둥 친척들 때문에 명절이 싫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가족 간의 간섭은 알게 모르게 부담스럽죠. 이 부분이 풍요노트 항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를 들어 밸런타인데이가 되었는데 연인 없이 혼자 지낸다고 해봅시다. 알콩달콩 함께 보낼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남친이 없기 때문에 초콜릿과 선물 살 돈은 굳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요? 연인 없어도 케빈과 함께 치맥시켜 먹고 따뜻한 집안에서 실컷 자고 편안하게 보내면 크리스마스라는 난리통에 지불해야 할 식사비, 차비, 선물값 고스란히 남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결혼이 늦어져서 심란한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싱글일 때가 좋은 거야. 결혼은 될 수 있으면 늦게 해. 라는 먼저 시집간 친구들 말이 염장을 지르는 소리로 들리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일리는 있더라고요. 제 나이에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지금 초등학생의 학부형인 애들이 많은데요. 친구들이 아이 키우는 거 보면 돈과 시간은 그렇다 치고 그 정성, 말로 다 못할 정도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있다면 썼을 돈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예쁜 옷, 가방도 사고 책도 마음껏 사서 읽고 이렇게 풍요노트에 돈 계산을 해보았더니 어라? 생각외로 내가 그렇게 비참한 시세는 아니네 라고 느낄 수 있었죠. 적으면서 기분도 금방 좋아졌습니다.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인데 싱글이다. 선물값 50만원. 여름휴가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방콕했다. 오케이. 휴가비 구듬 100만원.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니까 기름값이 올라도 상관이 없다. 기름값 구듬 한 달 35만원.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서 학원에 안 보내도 되니 학원비가 굳었다. 학원비 구듬 85만원. 특히 이 항목은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러움을 느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없어서 안 좋다는 건 현재의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랍니다. 앞서 돈과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관리하는데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하고 시간이 남아둔다는 건 한편으로 삶이 지루하다는 뜻도 되겠죠. 무엇이든 적당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소유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없는 것에 안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나의 풍요로 만들자는 점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말이죠. 풍요 노트 중간 점검. 작심삼일 극복하는 법. 책을 읽고 자극받아 노트도 한 권 새로 사고 매일 풍요 노트 적어야지 의욕을 불태웁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별 변화도 없고 막상 시작해보니 특별한 풍요도 없는 것 같고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악필인데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의욕 있게 시작했는데 작심삼일이 되어버려서 고민인가요? 글쓴이도 처음부터 풍요 노트 쓰기가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양식 자체를 제가 만든 것이다 보니 처음에는 정해진 틀도 없었고 기분 좋으면 쓰고 나쁘면 말고 식이었죠. 당장 핸드폰 요금을 내야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누구나 모처럼 이제부터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하며 굳은 마음을 먹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은 현실의 저항 앞에서 의욕을 상실하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의심하기도 하고 뭔가 더 좋은 게 없나 싶어 자기계발서라면 다 사모으는 자기계발서 오타쿠가 되기도 하고요. 저 또한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을 끈기 없는 자신을 탓하다가 생각을 바꾼 계기가 있습니다. 첫 경험,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이 방송 인터뷰 중에 했던 말인데요. 섹스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섹스 경험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한 후 때가 되면 천천히 섹스를 경험해도 된다. 말한 사람은 남자였지만 여자인 저도 깊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또한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사랑에 빠지고 첫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경험 전과 경험 후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으니까요. 사랑에 대한 마인드도 바뀔 수밖에 없었고요. 다시 말해 무언가 현저히 다른 인식의 경험이 생긴 사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경험도 그렇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엔 군입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글쓴이는 아직까지도 매지가이를 보지 못하는데요. 잘 보는 분들은 매지가이는 한 번 본 후에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입체 그림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또 숨은 그림 찾기도 숨은 그림을 한 번 찾고 난 후에는 전체 이미지 속에서 발견한 그 부분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알고 나면 고의로 외면하지 않는 한 그 깨달음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지식을 발견했다고 해볼게요. 시크릿, 양자물리학, EFT, 최면, 명상, 술렁술렁 풍요 노트 등 이런 지식들을 접하고서 그간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깨버리면 전혀 다른 생각과 시선으로 사건과 사물을 대하게 됩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달라지지 않았다 믿고 과거의 상황을 리마인드해서 미래를 지레짐작하는 게 문제일 뿐 원치 않아도
뭔가를 알게 된 이후의 내 모습은 잠재의식 차원에서 달라져 있습니다. 첫 경험, 섹스 전 섹스처럼요. 임사체험이나 우주비행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작심삼일이야. 효과가 없나봐. 라는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풍요노트가 곧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한번 틀을 깨고 나오면 물 흐르듯 앞으로만 갈 뿐 다시 뒤로는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굳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풍요는 이 책을 읽은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삶에 술렁술렁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